안녕하세요. 채널 반지원입니다. 최근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9월 2일은 안중근 의사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독립운동가에게 앞서서 나라를 위해 고뇌했던 두 청년에 대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독립기념관은 AI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는 녹음까지 더해져서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하죠. 기술의 발달이 벅찬 감동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최근 가슴 아픈 뉴스도 보도되었는데요. 중국 랴오닝성 대하련의 류슌 감옥 박물관에 있는 안중근 전시실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류슌 감옥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에 갇혀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대단히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박물관에는 10여 개의 전시실이 있었고 이 중 한국 독립투사 관련 시설만 폐쇄된 상태여서 더욱 의문점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설 점검 및 보수 중이라면서 재개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보수의 흔적도 없고 박물관 측의 사전 공지도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죠. 안중근 선생의 호, 도마는 천주교 세례명인 토마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의병활동을 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민했는데요. 동지들과 동의단지회 이것을 결성하고 왼쪽 약지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서 혈서를 쓰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손도장, 즉 수의는 바로 이때부터 찍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의 파괴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만주로 시찰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10월 26일 하얼빈에서 3호만 경비망을 뚫고 안중근 의사는 권총으로 이토를 명중시켰는데요. 급히 열차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군에 체포될 때 이렇게 말했죠. 꼬레야 우라, 즉 대한 만세, 이것을 연호한 것입니다. 류슌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의사는 당당한 기계를 잃지 않았는데요. 이미 정해져 있던 각본대로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공소 자체도 포기했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려순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안중근 선생의 문구가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것은 그 진심이 너무나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중국은 앞서 이야기한 안중근 기념관 폐쇄에 그치지 않고 국적 표기 논란이 일었던 윤동주 시인의 생가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은 명동마을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복원하면서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힌 비석을 세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중국의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도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독립운동가들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지나치게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외교부는 중국 측은 현재 안중근 전시실과 윤동주 생가가 보수공사로 인해 미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해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협업을 바탕으로 중국 내의 보훈 사적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중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역시 중국에 한국 독립운동가 사적지 재개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포스터를 나눠주고 있는 중이죠. 우리 정부는 2022년 국내에 주소가 없어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윤동주 시인을 비롯한 항일투쟁 독립운동 영웅들에게 호적을 발급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이 윤동주 시인의 본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국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은 저항 시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민족에 대한 사랑, 독립에 대한 절절한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속에 빼곡하게 담아 넣었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회유로 문인들의 친일파 변절이나 절필이 심화되고 있던 1940년대. 윤동주 시인은 이육사 시인과 함께 194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부드러운 듯한 특유의 감수성 속에도 꿋꿋하게 독립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1943년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던 중 1945년 2월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원인불명의 사인으로 2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감옥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았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이와 함께 생체실험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함께 체포되었던 송명규 역시 같은 사인으로 옥중에서 순국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검열과 신변 위협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보류되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집은 광복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유고 시집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는 1942년 쓰여진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 한 구절을 함께 곱씹어 보도록 할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광복의 밝은 아침을 기다리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듯 느껴집니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와 윤동주 시인.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함께 유독 매체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창작 뮤지컬 영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뮤지컬 본고장인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한 것은 물론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중국에 라이센스를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발레와 영화 등으로 계속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안중근 의사를 모티브로 김훈이 지은 소설 하얼빈이 2달 넘게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김훈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 신문 조서와 공판 기록에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다. 이 인터뷰는 정말 인상 깊지 않은가요?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도 2016년 영화 동주로 탄생되었습니다. 강하늘 배우가 윤동주 역할을,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사촌인 송명규 역할을 맡았는데요. 기교나 과장 없이 담담하게 흑백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매우 커다란 호평을 받아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시인의 방은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청을 받기도 했죠. 세상을 떠날 때 총으로 세상에 맞선 안중근 의사는 31살, 펜으로 독립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은 불과 29살, 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깊은 마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채널 반주원은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분 매초 새로운 독립투사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분들은 새로운 족적을 역사에 남겼을 겁니다. 우리가 잊는다면 그분들이 남겼던 커다란 업적도 그분들의 마음도 사실은 잊혀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주제도 남긴 족적도 그 마음가짐도 잊지 않는 후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이 큰 힘이 되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힘보다 역사 속에 남겨있는 윤동주 시인과 안중근 열사의 바램들 속에서 더 큰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